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사진이 저렇게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잠시 후 10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차를 타고 지하로 출석을 해왔었는데 오늘 이제 재판부가 그것을 불허하면서 지상을 통해서 입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층에 마련된 이 법원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메시지를 하나 내놨었죠. 메시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진통은 있었지만 건강함을 보여줬다. 이번 대선 단결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끝까지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긴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곽규택 의원. 그동안 조용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저 메시지, 김문수 후보로 뭉쳐야 한다는 저 메시지. 이제 아마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게 선거 국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탄핵되신 전 대통령께서 물론 SNS 상이긴 하지만 네. 대선에 관해서 마치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다만 지금 같이 정부를 이끌었던 한덕수 전 총리와 예. 김문수 우리 전 장관이시죠. 예.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굉장한 좀 내용을 겪고 단일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같이 정부를 이끌었던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제 화합해야 한다 정도의 메시지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의 단일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SNS를 하시는 그 분들에서 굉장히 좀 분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저 메시지가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법원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옆에서 붙어서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서관을 통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법원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모습 보셨는데 저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지금 모습이 보면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SNS 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대선 국면에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피고인이 된 전 대통령께서 굳이 뭐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시는 것은 뭐 긍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판단 하에 아마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특별한 언급 없이 바로 입장을 하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박승민 대변인, 부대변인.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한 일부의 유감 표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입장을 했고 어제 SNS 글만 봤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진 딱 그 시점에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뭐 지지 표명을 하거나 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부활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대선 국면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혹은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움직임 이런 게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대선은 통상의 대선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파면당했고 그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근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찰이나 반성, 사죄도 없이 오직 승리를 외치고 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체 이탈 화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움직임 역시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서 내란 관련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번 주에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번 주 내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출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석을 미뤄왔었는데 조기현 변호사 보시기에는 여기에 몇 번의 출석을 불응하면 이제 강제 구인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뭐 몇 번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요.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3회 이상 불응하는 거는 출석 의사가 없다고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지금 검찰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 수사가 뭐 어제 오늘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 서울고등검찰청의 재수사 결정으로 인해서 하는 수사고요. 이미 몇 년 지난 사건입니다. 예. 사건이 있었던 지는 벌써 13, 14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각된 건진 법사와 관련된 의혹, 또 명태균 씨의 그 선거 개입 의혹 등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실 이제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받아야죠. 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더 이상 이 대통령 영부인 이 김건희로 취급할 수 없고 본인들이 해온 지금까지의 특혜 의혹 때문이라도 더 이상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수사 절차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뭐 당연히 마땅히 만약 출석에 불응한다고 하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뭐 체포영장 집행 등의 절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나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 등등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또 캠프에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이 될지 궁금한데, 자,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오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었는데, 자, 2심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검찰의 구형은 300만 원이던데요. 글쎄요, 1심에서는요 굉장히 꼼꼼하게 재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고 기일까지 지정됐었는데 그런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 다음에 선고할 만큼 왜 변론 재개를 했는지 봤더니 포스 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소심 진행되는 중에 어떤 특별한 그 김혜경 씨한테 유리한 그러한 그 증거나 증인이 등장했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실형이 나온 사건도 아니고 벌금 150만 원 정도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이제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뭐 김혜경 씨한테 조금 더 페이버를 준다라고 하면 혹시 선고 유예가 나올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1심과 똑같은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선고일이니까요. 네네. 이거를 이제 선고를 미뤄달라고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이 아니 이것도 좀 미뤄줘야지 이재명 후보의 그 선거처럼. 잠시만요. 예, 지금 청계광장에 이재명 후보가 등장해서 두 손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대선 출정식을 하고 있고요. 화면 분할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자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문수 후보도 선대위 회의에서 출석하는 모습,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파란색 점퍼를 입지 않았고 양복 차림이네요. 아마 첫날이어서 뭔가 메시지를 좀 엄중하게 내기 위해서일까요? 양복 차림으로 나와 있고 김문수 후보는 저렇게 선거 캠페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잠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참정권 훼손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선거 연기가 가능합니까, 정 변호사님? 글쎄요, 만약에 선거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하다못해 지난주라도 선거기일 변경 신청이라도 했었어야 됐는데 오늘 다짜고짜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모습 자체가 또한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힘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행동 같은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저희 채널A 사옥 바로 앞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후보 출정식 첫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잠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기념하며 선대위원장님들과 이재명 후보의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향해 예, 참석자들도 많고 행사도 긴 것 같습니다. 아직 이재명 후보의 발언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성민 부대변인, 어떤 메시지인지 미리 알고 있죠? 뭐 일단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어떤 국가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치르는 선거이고 국민이 이기는 선거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결국 내란을 종식시키는 선거 그리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선거다. 이 부분을 아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란을 끝내자. 아마 메시지는 알고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김새니까 박성민 부대변인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뒤로 돌아서 있습니다. 뒤에 1번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만 양복을 입고 있어서요. 툭 튑니다. 1번 사이에 저렇게 오른쪽 귀퉁이에 빨간색을 표시해 넣음으로써 통합해, 화합해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를 선거운동 복장에서 번호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등 뒤에 2번이란 기호와 함께 김문수란 이름이 쓰여 있는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생중계로 현장에서 보고 계십니다. 정정당당 김문수라고 선거 프레이즈가 되어 있네요. 이재명 후보 왼쪽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워낙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연단에 등장해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조기현 변호사, 일본 공약은 뭡니까? 이재명 후보의 일본 공약 궁금합니다. 뭐 일본 공약을 제가 발표할 건 아니고요. 뭐 지금 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K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의 성장과 회복과 성장이라는 이 슬로건에 맞는 뭐 핵심 공약이 나올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뭐 구체적 공약을 떠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복장, 뭐 오늘 선거운동 개시 그리고 출정 시기이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이제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일관되게 진영에 갇히지 않겠다 이런 어떤 포지셔닝을 좀 옷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호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빨간 점 이것 역시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화합,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